여러분 안녕하세요. 전쌤 간호입니다. 간호 지도자론 3단원 동기부여와 리더십에 관한 내용입니다. 1번 동기부여는 조직 구성원에게 뚜렷한 목적을 가지게 하고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는 데 집중함으로써 목적 달성에 필요한 기간을 단축할 수 있게 한다. 동기부여된 사람일수록 한 조직이나 직장에 계속 머무르게 될 것이고 업무의 질 또한 향상될 것이다. 2번 동기부여의 중요성. 첫 번째, 구성원들에게 이를 통해 자아 실현을 할 기회를 제공한다. 동기부여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일하게 함으로써 자신의 존재 의미를 확인하고 생산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게 한다. 두 번째, 업무 수행에 자신감과 자긍심을 갖게 한다. 동기부여는 구성원에서 활력과 힘을 불어넣음으로써 업무 스트레스나 무력감을 감소시키고 자신감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게 한다. 세 번째, 구성원 개인의 직무 만족과 생산성을 높이고 나아가 조직 유효성을 제공하는 데 적극 기여한다. 네 번째, 조직을 변화시키는 추진력이 된다. 조직의 변화나 혁신을 추진할 때 동기부여는 구성원들이 변화에 저항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이에 참여하게 함으로써 조직 변화의 추진을 용이하게 한다. 다섯 번째는 조직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열쇠가 된다. 동기부여는 구성원의 능력을 개발시킴으로써 인적 자원에 대한 조직의 경쟁력을 높인다. 3번 동기부여 이론은 내용 이론과 과정 이론으로 구분된다. 자, 문제가 다음 중 동기부여 이론 중에서 내용 이론이 아닌 것은 또는 과정 이론인 것은 이런 식으로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자, 동기부여 이론의 내용 이론에는 황토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어요. 내용 이론은 매슬로우의 욕구 단계 이론, ERG 이론, 맥클리랜드의 성취 동기 이론, 허즈버그의 이요인 이론, 동기위생 이론, 그리고 X, Y 이론이 있고, 자, 다음은 과정 이론이에요. 과정 이론은 보라색입니다. 과정 이론에는 기대 이론, 공정성 이론, 목표 설정 이론, 형평 이론, 인지적 평가 이론 등이 있다. 4번 매슬로우의 욕구 단계와 조직 측면에서 해당되는 것. 자, 첫 번째 단계가 매슬로우의 욕구 단계에서 생리적 욕구입니다. 삶 자체를 유지하기 위한 기초적인 인간의 욕구로서 의식주에 대한 욕구로 조직에서 이들 욕구는 적당한 임금, 휴식, 작업 환경에 대한 욕구로 표현된다. 자, 두 번째 단계는 안전에 대한 욕구입니다. 신체적 및 감정적인 위협으로부터 보호되고 안전해지기를 바라는 욕구로 조직에서는 작업 환경의 안전, 인플레이션에 따른 임금 인상, 직무 안정, 생리적 욕구를 보호할 부가 급부에 대한 욕구 등이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소속감과 애정 욕구입니다. 사회적 존재인 인간은 어디에 소속되거나 친교를 나누고 싶은 욕구를 지니며 조직에서는 다른 사람들과의 상호 관계에 대한 욕구로 표현된다. 자, 네 번째는 자존 욕구, 자존감과 관련 있는 욕구. 내적으로 자존과 자유를 성취하려는 욕구로 외적으로부터 타인으로부터 주의를 받고 인정을 받으며 집단 내에서 어떤 지위를 확보하려고 하는 욕구. 조직에서는 직위, 업무 자체의 완성, 성과급의 증가, 그리고 업무에 있어서의 도전의식, 의사결정에 참여, 승진의 기회 등이 포함이 됩니다.
자, 다섯 번째 마지막 단계는 자아 실현의 욕구예요. 자신이 이룰 수 있는 것 또는 될 수 있는 것을 성취하려는 욕구로 조직에서는 개인의 기술 향상, 창조적 활동, 성공과 승진, 개인에 대한 완전한 통제 능력의 소유 등을 포함합니다. 5번 계속해서 매슬로의 욕구 단계 이론입니다. 자, 황토색으로 글자가 되어 있는 건 동기부여 이론에서 내용 이론이라고 했어요. 내용 이론 중에서 매슬로의 욕구 단계 이론에 대한 설명입니다. 사실 앞에서 4번보다 이 5번 항목이 앞에 있었으면 좋았을 건데 읽어보도록 할게요. 매슬로의 욕구 단계 이론 첫 번째, 인간의 동기를 유발할 수 있는 욕구는 생리적 욕구, 안전 욕구, 소속 및 애정 욕구, 존경 욕구, 자아 실현의 욕구 등이 순차적으로 발생한다. 두 번째, 단계의 순서에 따라 하나의 욕구가 충족되었을 때에만 다음 단계에 있는 상위 욕구가 발생한다. 세 번째, 욕구가 충족된 상태에서는 동기가 유발되지 않는다. 네 번째, 욕구가 결핍된 상태에서는 욕구를 충족시키려고 애쓴다. 6번, 매슬로의 욕구 단계 이론에 대한 비판입니다. 첫 번째, 하위 단계의 욕구가 완전히 충족되어야 다음 단계의 욕구가 나타난다고 주장했지만 우리의 욕구가 항상 단계적으로 이루어지지는 않는다. 대부분의 경우 두 가지 이상의 단계 욕구를 동시에 느끼기도 한다. 두 번째, 사회에 따라서는 요구 단계들의 순서가 바뀌기도 한다. 세 번째, 매슬로의 욕구 이론에는 돈이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는 논리가 깔려 있다. 7번, 알더퍼의 ERG 이론. 자, 알더퍼의 ERG 이론, 매슬로의 욕구 단계 이론의 한계점을 보완하여 발표한 이론으로 인간의 욕구를 세 개 범주인 존재 욕구, 관계 욕구, 성장 욕구로 명명하였다. 자, 세 개 범주인 존재 욕구, 관계 욕구, 성장 욕구의 첫 글자를 딴 것들이 ERG 이론입니다. 첫 번째 E는 existence, 존재 욕구 되겠고요. R은 relatedness, 관계 욕구죠. 마지막으로 성장 욕구는 growth 되겠습니다. 그래서 existence, relatedness, growth 해서 ERG 이론 되겠습니다. 알더퍼가 제시를 했고요. 8번 알더퍼의 ERG 이론. 첫 번째, 존재의 욕구는 생리적 욕구나 안전 욕구와 같이 자신의 존재를 확보하는 데 필요한 욕구이다. 두 번째, 관계 욕구는 개인이 주변 사람들과 의미 있는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싶어하는 욕구이다. 세 번째, 성장 욕구는 자존 욕구와 자아 실현 욕구를 포함하는 것으로서 개인의 잠재력 개발과 관련되는 욕구이다. 자, 네 번째, 욕구 출현의 진행 방향이 하위 단계에서 상향 단계로 진행된다. 이것은 매슬로우 이론과 마찬가지죠. 다섯 번째, 욕구들과의 계층 구조가 욕구 계층 이론에서보다 계층 구조가 약하다. 자, 9번 ERG 이론의 구성 요소 한 번 더 나옵니다. 자, E는 existence, 존재 욕구, R은 relatedness, 관계 욕구, G는 growth, 성장 욕구 되겠습니다. 10번 ERG 이론과 욕구 단계 이론의 기본 전제는 첫 번째, 고차원 욕구로 진행되는 과정만을 강조한 매슬로우 이론에 비해 알더퍼는 높은 단계 욕구가 충족되지 않을 때 혹은 좌절을 겪을 때 낮은 단계로 후퇴하고자 하는 바람이 그만큼 커지는 상황이 야기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두 번째는 욕구 단계 이론은 만족 진행이며 ERG 이론은 좌절 퇴행이라고 할 수 있다.
세 번째는 욕구 단계 이론은 한 가지 우세한 욕구가 행동에 지배적으로 영향을 준다고 한 반면 ERG 이론은 어느 시점에서도 하나 이상의 욕구가 동시에 적용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11번 ERG 이론의 성장 욕구 단계에는 자기 자신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에 대한 욕구이다. 성장 욕구는 개인이 자신의 능력을 최대로 활용할 수 있고 새로운 능력 개발을 필요로 하는 일에 종사함으로써 충족될 수 있다. 매슬로의 자아 실현 욕구가 여기에 속하며 개인의 능력 개발과 창의성, 성취감 등을 포함한다. 12번 허즈버그는 전문가 100명을 인터뷰하여 분석한 결과 어떤 요인이 충족되지 않으면 불만이 높아지지만 충족되어도 만족이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발견했다. 또한 어떤 요인이 충족되면 만족이 증대되지만 충족이 되지 않더라도 불만이 증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찾아냈다. 즉, 만족과 불만족을 동일선상의 양극점으로 파악하던 종래 입장들과는 달리 만족과 불만족이 전혀 별개의 차원이며 각 차원에 작용하는 요인도 별개의 것이라고 주장했다. 13번 허즈버그의 2요인 이론 구성 요소. 첫 번째는 위생 요인 되겠습니다. 자, 2요인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위생 요인과 동기 요인으로 나뉠 수가 있고요. 그래서 허즈버그의 2요인 이론을 위생 동기 이론이라고도 합니다. 자, 첫 번째 위생 요인은 아담적 욕구예요. 위생 요인은 불만족의 요인이 됩니다. 직무 불만을 예방하는 기본 기능, 직무 환경과 관련된 요인, 정책, 관리, 감독, 보수, 대인관계, 작업 조건, 안전, 지위 등이 위생 요인에 해당합니다. 두 번째는 동기 요인, 아브라함적 욕구. 동기 요인에는 만족 요인이 해당합니다. 직무 내용과 관련이 있고요. 성공적인 작업 수행에 대한 성취감, 전문적 성장, 인정과 칭찬, 책임감, 승진 등이 동기 요인에 해당합니다. 14번 허즈버그의 2요인 이론에서 위생 요인은 불만족과 불만이 없음으로 구별되고 동기 요인은 만족 없음과 만족으로 구별된다. 15번 맥클리랜드의 성취 동기 이론에 근거한 성취 동기가 높은 사람의 특징. 첫 번째는 스스로의 노력으로 일을 성공시키려 한다. 두 번째, 문제를 해결하거나 일을 추진함에 있어 스스로 책임지고 목표를 성취하려는 자세를 가진다. 세 번째, 성공 가능성이 중간 정도일 때 가장 동기 유발 효과가 크다. 네 번째, 목표 자체가 성취 불가능하면 포기하기가 쉽고 너무 가능성이 높으면 흥미를 잃게 된다. 다섯 번째, 목표가 도전적이지만 달성 불가능하지 않을 때 가장 동기부여 효과가 크다. 여섯 번째, 목표를 달성함에 있어 과정 또는 결과의 피드백을 원한다. 일곱 번째, 성취 동기가 높은 사람들은 자신의 성취 과정과 결과에 대하여 확인하려 한다. 즉각적인 피드백을 원함. 16번, 맥그리거의 X, Y 이론입니다. 자, X 이론이 있고 Y 이론이 있어요. X 이론은 네거티브적 관점으로 사람은 일하기 싫어하므로 통제와 처벌이 중요하다고 보는 이론이고, Y 이론은 반대로 동기부여만 잘 되면 사람들은 스스로 자기 통제에서 자발적으로 움직인다는 포지티브적 관점이다. 17번 맥그리거의 X, Y 이론 가설입니다. 자, X 이론의 가설은 사람들은 선천적으로 일하기를 싫어한다.
사람들은 가망이 없고 책임 맡기를 싫어하며 지휘받기를 좋아한다. 사람들은 조직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창의력을 발휘하기를 싫어한다. 동기 유발은 생리적 욕구나 안전 욕구의 계층에서만 가능하다. 사람은 엄격히 통제되어야 하고 조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강제적으로 해야 한다가 X이론의 가설입니다. 자, Y이론은 X와는 반대로 Y이론의 가설은 일이란 작업 조건만 잘 부여해두면 놀이나 쉬는 것과 같이 극히 자연스러운 것이다. 조직 목표를 달성하는 데는 자기 통제가 필요하다. 조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창의력은 누구나 가지고 있다. 동기 유발은 모든 욕구 계층에서 가능하다. 사람들은 적절히 동기 유발이 되면 자율적, 창의적으로 일을 한다가 Y이론의 가설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동기부여 이론에서 내용 이론이었고요. 18번부터는 보라색이죠. 보라색은 과정 이론 되겠습니다. 18번 기대 이론. 자, 브룸의 기대 이론입니다. 브룸의 기대 이론의 구성 요소는 세 가지가 있어요. 기대감, 수단성, 유의성이 세 가지 구성 요소입니다. 자, 첫 번째 기대감은 특정 행위를 통해 어떤 것을 얻을 수 있는 확률을 기대감이라고 합니다. 자, 두 번째 수단성은 1차 수준의 결과가 2차 수준의 결과를 가져오게 되리라는 주관적인 확률치, 즉 성과와 보상 사이의 관계에 대한 주관적 확률을 수단성이라고 합니다. 자, 세 번째 유의성은 유인가라고도 하는데요. 궁극적으로 얻게 될 보상이 개인에게 얼마나 유익한지를 나타내는 것이 바로 유의성, 유인가 되겠습니다. 기대 이론의 기본 전제는요. F는 E 곱하기 괄호 I 곱하기 V. 자, 여기에서 F는 동기 수준 또는 힘을 나타냅니다. 자, E는 기대감이고 I는 수단성, V는 유의성을 의미합니다. 19번 브룸의 기대 이론에서 기대감이란 일정한 노력을 기울이면 일정 수준의 업적을 올릴 수 있으리라 믿는 가능성을 의미한다. 기대를 높이기 위해서는 훈련 프로그램, 코치나 안내, 감독자의 후원과 후견인 역할, 능력 있는 직원의 선발, 업적 목표의 명확화 등을 이용할 수 있다. 자, 20번 공정성 이론. 애덤스의 공정성 이론. 공정성 이론의 핵심은 사람들의 행위가 타인과의 비교에서 공정성을 유지하는 쪽으로 동기화된다는 것이다. 개인이 지각한 투입과 산출의 비율이 불균형 상태에 있을 때 이것이 동기 유발에 미치는 영향에 관심을 갖는 이론이다. 21번 아지리스의 미성숙 성숙 이론은 개인의 욕구와 조직 욕구 사이의 불일치가 클수록 긴장, 갈등, 불만족이 커진다는 이론이다. 특히 미성숙 단계와 성숙 단계 사이의 특징들을 구별할 수 있어야 한다. 22번 목표 설정 이론. 로크의 목표 설정 이론. 로크가 발표한 이론으로 개인의 목표는 직접적인 행동 동기로 작용한다는 전제 아래 조직 구성원의 의식적인 목표와 과업 성과 사이의 관계를 설명하는 것이 목표 설정 이론이다. 목표 설정 이론에 따르면 목표가 어떻게 설정되고 목표 달성이 어떻게 추구되느냐에 따라 구성원의 동기 행동이 달라지며 동기 행동에 따라 과업의 성과가 달라진다는 것이다. 23번 로크의 목표 설정 이론의 중요 요소. 첫 번째, 목표의 구체성입니다. 목표가 명확하고 뚜렷할수록 과업 성과는 높다. 두 번째는 목표 수준. 어떠한 목표를 추구하고 어느 수준에 설정하는지에 따라 동기 유발과 성과 달성에 영향을 준다.
일반적으로 목표를 도전적인 높은 수준에 설정할수록 과업 성과는 올라가지만 그 이상의 달성 가능성이 없는 수준에서는 구성원이 목표 달성 노력을 포기하여 오히려 성과가 저하된다. 세 번째는 구성원의 참여. 목표 설정 과정에서 구성원의 참여도 성과에 영향을 준다. 구성원의 참여는 그의 직무 만족도와 직무에 대한 관심을 높여줌으로써 성과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만 효과의 정도는 개인의 특성에 달려있다. 네 번째는 결과 피드백. 일정한 목표를 얼마나 달성했는지에 대한 피드백은 구성원의 목표 달성 의욕을 자극하고 목표 달성을 위한 노력을 증진시킴으로써 성과에 영향을 준다. 자,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목표 수용도입니다. 구성원이 목표와 그 수준에 얼마나 동의하고 수용하는지에 따라 그의 동기 수준과 과업 성과가 결정이 된다. 일반적으로 구성원에게 목표가 설득되고 목표 달성의 보상이 명백하게 이해될수록 그의 노력과 성과가 커진다. 24번 목표 설정 이론의 효과적 목표의 특성. 자, 효과적 목표의 특성 첫 번째, 명확한 목표는 더 높은 수준의 산출을 가져온다. 두 번째, 쉬운 목표보다는 다소 어려운 목표가 동기화와 높은 성과를 가져온다. 세 번째는 리더가 일방적으로 부여한 목표보다는 부하 직원이 수락한 목표가 높은 성과를 가져온다. 네 번째, 결과 지향 목표는 과정 지향 목표보다 업무 수행 능력을 증진시킨다. 자, 결과 지향 목표가 더 수행 능력이 올라갑니다. 다섯 번째, 목표 설정을 할 때 참여를 하면 목표에 대한 수용도를 높여주며 결국 목표 달성을 위한 동기부여를 높여준다. 여섯 번째는 목표 달성 노력에 대한 피드백이 잘 이루어질수록 높은 성과를 산출할 가능성이 높다. 25번 목표는 막연한 목표보다 구체적일수록 지나치게 쉬운 목표보다 적정 수준의 곤란성을 가진 목표일수록 구성원이 목표 설정 과정에 참여할수록 목표에 대한 구성원의 수용성이 높을수록 그리고 목표 달성 노력에 대한 피드백이 잘 이루어질수록 높은 성과를 산출할 가능성이 높다. 자, 마지막 26번. 개인 차원의 동기부여를 증진하는 데 중요한 것은 조직 구성원 각자가 긍정적인 업무 자세를 확립하고 스스로 동기부여를 하는 것이다. 적극적 업무 자세 함량과 명확한 경력 개발 계획이 있다. 조직 차원의 동기부여 방안으로는 직무 재설계, 성과, 보상, 합치 프로그램, 인사관리 제도의 개선, 임파워먼트 증진 등이 있다. 자, 개인 차원의 동기부여는 스스로 동기부여하는 거, 그리고 적극적인 자세 함량, 명확한 경력 개발 계획은 개인 차원으로 들어가고, 조직 차원의 동기부여는 직무를 재설계하거나 성과 보상 합치 프로그램, 그리고 제도 개선, 그리고 임파워먼트 증진 등이 조직 차원의 동기부여 방안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